중국에서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부가 미리 울음을 터뜨리고 경찰이 거위와 함께 순찰을 돌며 대형마트에서 악어와 상어 고기를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순식간에 연인을 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나라 속에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기이한 사실들이 수없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라게 할 중국의 가장 기묘한 27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혼인한 사람과 죽은 이가 결혼식을 치르는 귀신 결혼 풍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의 귀신 결혼, 혼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이와 결혼하는 풍습, 즉 명혼은 기원전 17세기 중국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미혼 상태로 죽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배우자를 찾아주어야 했습니다. 이후 점을 쳐서 길한지 확인하고 길하다고 나오면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가족은 계속해서 귀신 중매인을 통해 적합한 짝을 찾았습니다. 고대 중국의 관습에 따르면 혼인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기다리던 젊은이가 불행하게도 결혼 전에 세상을 떠나면 그 집안은 반드시 결혼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가족의 평안을 해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모두 세상을 떠난 경우에는 상징적인 인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인형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우받고 말도 걸어주었습니다. 만약 신랑이 살아있고 귀신 신부와 결혼하는 상황이라면 신부의 초상화가 제단에 올려졌습니다. 결혼 전 우는 의식, 일반적인 결혼 준비라면 신부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들리는 울음소리가 신부의 효심과 덕성, 그리고 지혜를 상징한다고 여겨집니다. 결혼식에서 우는 행위는 중국 전통 혼례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신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신부 감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울어야 했습니다. 이 울음에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결혼 생활에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신부는 결혼을 앞두고 한 달에서 석 달,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울어야 했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울수록 신부의 효심과 덕성, 지혜가 더 돋보인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대로 신부가 울지 않거나 너무 적게 울면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거나 비난했고 심지어 부모가 꾸짖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신부가 크게 울수록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중국의 전족 전통. 중국에서 전족은 봉건시대 내내 이어져 온 전통적 관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발이 작을수록 고귀함의 상징이며 걸음걸이가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 발을 매우 강하게 묶어 이른바 연화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전족은 여성의 덕을 통제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발이 매우 작은 여성들은 집 밖을 자유롭게 다니기 어려워 외도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힘들었다고 여겨졌습니다. 전족은 여성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현수장. 중국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매장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장입니다. 관을 산에 매단다는 것이 이 고대 장례 문화의 단순한 설명이지만 실제 현수장은 절벽처럼 위험하게 가파른 곳에 죽은 이의 관을 매달아두는 장례 방식으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매장 형태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절벽이나 동굴이 망자가 영면하기에 적합한 고요한 장소를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세상을 떠난 이는 푸른 하늘과 강, 산을 내려다보며 인간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됩니다. 현지의 믿음에 따르면 절벽에 관을 매다는 것은 망자를 더 높은 힘과 조상에게 가깝게 데려가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의 영향으로 오래된 관은 점차 썩고 부서져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것을 더 낮은 위치로 옮겨 놓습니다. 반면 새로 만들어지는 관은 크기가 더 크고 색도 훨씬 화려한 경우가 많습니다.
처녀차. 처음 처녀차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저 차의 한 종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특별함은 차시피나 향이 아니라 수확과 제조 방식에 있습니다. 처녀차는 중국 하이난 지역에서 재배되며 오직 젊고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이 입으로만 차잎을 따서 수확합니다. 차잎을 따면 소녀들의 가슴 앞에 매단 바구니에 그 잎을 떨어뜨립니다. 이 차를 마셔본 이들은 차가 소녀들의 침과 땀, 그리고 천을 머금어 매우 상쾌하고 독특한 맛을 낸다고 말합니다. 건물을 통과하는 교통 시스템. 중국 중산을 방문하면 그곳의 교통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차 노선이 건물 사이를 지나가거나 아예 건물을 관통해 달립니다. 그러나 중산에서는 이러한 풍경이 매우 일상적입니다. 머리 위로 또는 주거 건물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기차를 종종 보게 되는 건 흔한 일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에 따르면 지형이 복잡하여 역 이름은 오히려 단순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내방송에서 다음 역은 김씨 집 앞입니다. 다음은 타씨 집 앞입니다. 라는 식으로 들린다고 하죠. 기차가 누군가의 집을 지나쳐 달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기묘하면서도 웃음을 자아냅니다. 중국의 난쟁이 왕국. 난쟁이 왕국은 더 이상 동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중국 윈난성에는 실제로 이러한 관광지가 존재합니다. 무려 13,000헥타르에 이르는 이 놀이공원은 30개가 넘는 작은 집들이 있는 난쟁이들을 위한 작은 세계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유일한 거주자는 난쟁이들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난쟁이 왕국에 왕과 여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왕은 보통 노란색 의상을 입고 세 바퀴 오토바이를 타고 왕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살펴봅니다. 이곳에 사는 난쟁이들은 배우, 무용수 혹은 키가 130cm를 넘지 않는 일반인들로 중국 전역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편견을 피하고자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스스로 수입을 얻기 위해 난쟁이 예술단을 만들어 서커스, 마술, 뮤지컬 공연을 정기적으로 펼치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위 절도 방지대. 중국 서북부 텐장 지방의 한 경찰서에서는 개 대신 거위를 경비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위는 청력이 뛰어나며 침입자가 접근하면 크게 울어 경보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개는 독극물에 중독되기 쉬운 반면 거위는 그러한 위험이 적어 경찰이 더 선호합니다. 체구가 큰 거위는 낯선 사람에게 용감하게 다가가 공격하기도 하며 야간 시력이 좋지 않아 도둑이 독극물을 미끼로 사용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거위를 절도 방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많은 침입 시도가 거위 순찰대 덕분에 사전에 막혔다고 합니다. 중국의 귀뚜라미 싸움. 귀뚜라미 싸움은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귀족들의 오락으로 당나라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전투 귀뚜라미는 수천 달러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종류는 사전 지역에서 채집되는 싸움용 귀뚜라미로 마을 주변 들판에서 발견됩니다. 이 귀뚜라미들은 머리가 크고 턱이 강하며 뒷다리가 매우 힘이 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전에 귀뚜라미의 무게를 측정해 여러 체급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리기 하루 전 암컷 귀뚜라미를 상자 안에 넣어 수컷들의 투지를 북돋아줍니다. 배를 나누어 먹지 않기. 중국어에서 배라는 단어는 이별과 같은 발음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서로 배를 나누어 먹으면 불운이나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믿어 배를 함께 나누는 것을 피합니다. 소변에 삶은 달걀. 천연요차라는 특이한 음료 외에도 소변에 삶은 달걀 역시 매우 기이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음식은 중국 저장 지역의 유명한 별미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을 수 있지만 실제로 먹어본 많은 관광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저장의 특산 요리는 10살 이하 소년의 소변에 하루 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달걀을 삶아 만드는 것입니다. 옛 전통에 따르면 어린 남자아이의 소변은 깨끗하며 불순물을 씻어내고 애군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음식을 먹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가능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동깨 자판기.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게를 사는 것뿐 아니라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 자판기에서도 게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가 신선하지만 살아있지는 않도록 자판기 내부는 섭씨 5도에 맞춰 유지됩니다. 게 한 마리의 가격은 약 $2 정도입니다. 게 외에도 자판기 상단 칸에서는 생강식초를 판매하는데 얼핏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자판기에서는 달콤한 빵, 두부, 그리고 뼈가 없는 닭발 같은 식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든든한 음식을 원하는 사람을 위해 몇 걸음만 이동하면 갓 조리된 국수, 미리 준비된 달걀, 손질된 채소, 그리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감자튀김을 파는 자판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선하게 짜낸 오렌지 주스와 코코넛 워터를 제공하는 자판기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퀴벌레 별미.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 바퀴벌레가 무서운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바퀴벌레로 만든 이 요리들을 보면 소름이 돋을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실제로 바퀴벌레가 별미로 여겨집니다. 중국 산둥성에서는 바퀴벌레를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볶아 먹거나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튀긴 바퀴벌레는 별미로 꼽히며 고소한 풍미와 바삭한 식감, 그리고 진한 맛으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 쓰촨성에는 무려 1000만 마리가 넘는 바퀴벌레를 사육해 지역 음식점에 공급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재료로 만든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바퀴벌레 초밥입니다. 일반적인 초밥 재료를 사용하지만 고기나 해산물 대신 바삭하게 튀긴 바퀴벌레가 초밥 위에 올려집니다. 대만에서는 바퀴벌레를 말린 간식 형태로 판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조사는 이 간식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맛있는 제품이라고 홍보합니다. 만약 이 바퀴벌레 튀김의 진실이 흥미롭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캔에 담긴 신선한 공기. 혹시 모르셨다면 중국의 대도시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곳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기 위해 발명가 청왕벼우는 탄산음료 캔처럼 생긴 용기에 정화된 공기를 넣어 판매했습니다. 가격은 5위안, 즉 약 $1 정도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중국의 환경오염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 공기캔은 여러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누군가 맑고 깨끗한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청정 티베트라는 제품이 적합한 선택입니다. 교통체증 대행 서비스. 중국은 약 13억 명이 사는 인구 밀집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이 나라에서 교통체증이 흔한 일이라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며칠, 심지어 몇 주씩 이어지는 극심한 정체 속에서 교통체증 대행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고객 대신 차량 안에 앉아 차를 지켜줄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용 절차는 간단합니다. 회사에 전화해 정체 구간을 알려주면 몇 분 안에 남성 직원 2명이 도착합니다. 한 명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다른 한 명은 고객의 차량에 남아 차를 지켜봅니다. 이 서비스는 주로 중국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도시로 유명한 우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꽤 흥미로운 서비스 아닌가요? 중국에서 차가운 물을 찾기 어려운 이유. 중국에서는 뜨거운 물을 마시면 감기나 이질 같은 여러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전통은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뜨거운 물이 몸을 정화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질병을 줄여준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습관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든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식당이나 음식점에 가면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차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차갑거나 얼음을 넣은 물 한 잔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보행로. 중국 중산에는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보행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이 특별 구역은 주변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화면만 응시하는 이른바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앞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위험이 커진다며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변에서 전신을 가리는 여성들. 해변을 거닐 때 노출이 많은 비키니를 입는 대신 중국 여성들은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히 중국에서 여성의 이상적인 미의 기준은 피부가 희고 밝은 것입니다. 햇빛은 피부의 적으로 여겨지죠. 그래서 많은 중국 여성들은 얼굴을 포함해 온몸을 빈틈없이 가리는 전신 수영복을 착용하며 눈만 보이도록 세심하게 얼굴을 덮습니다. 이는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뿐 아니라 해파리나 해조류로부터도 몸을 지켜줍니다. 이런 수영복은 다소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해변에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수영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열쇠고리 동물.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가운데 가장 흥미롭지만 동시에 가장 충격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있는 열쇠고리입니다. 아주 작은 거북이나 둥근 얼굴 모양의 작은 물고기들이 영양이 풍부한 액체가 채워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공에 담겨 판매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비밀스러운 액체가 이렇게 작은 동물들을 석 달에서 넉 달까지 살아있도록 유지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부적처럼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봉지 속에서 이 불쌍한 동물들을 풀어주기 위해 구매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밀봉된 상태에서 이 동물들이 어떻게 숨을 쉬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제조업체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와 같은 동물 대우가 매우 충격적이라고 느낍니다. 분리된 소셜미디어 사용.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접속하려 해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중국 영토에 들어서는 순간 트위터, 페이스북, 스냅챗, 구글, 잘로, 유튜브 같은 주요 소셜미디어는 모두 차단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구글 대신 바이두, 틱톡 대신 더우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대신 웨이보, 그리고 메신저류 앱은 위챗으로 대체됩니다.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힘든 일인데, 고국의 친구들은 그들의 소식을 기다리지만 정작 본인들은 친구들과 연결되기 위해 여러 우회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어 고기와 상어 고기를 마트에서 구매. 월마트 체인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지만 중국 월마트에서만 볼 수 있는 기이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령 슈퍼마켓에서 통째로 손질된 신선한 악어를 아주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악어는 다른 생선들과 함께 얼음 위에 가지런히 올려져 판매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슈퍼마켓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충격적인 통째 상품은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상어 한 마리 전체도 판매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상어 고기와 악어 고기 중 하나를 선택해 먹고 싶다면 중국 슈퍼마켓으로 가면 됩니다. 중국의 열이틀간 교통대란. 중국에서 교통체증은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으며 특히 긴 연휴 전후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사건은 2010년 8월에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과 티베트를 잇는 고속도로를 유지 보수하면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않아 교통 상황이 심각하게 마비된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초대형 교통체증은 무려 120km 가까이 이어졌으며 열이틀 이상 도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로 지속되었습니다. 약 1만 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 갇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 열이틀 동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운 아이스크림 맛보기. 중국 쓰촨 지역의 음식은 강한 매운맛으로 유명합니다. 전통 요리에는 쓰촨 고추와 각종 향신료가 넉넉하게 들어가며
이런 재료들은 중산 지역의 주방에서도 아주 흔하게 사용됩니다. 중산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워낙 매워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정도이며 어떤 이들은 여행 전에 몇 달 동안 미리 매운맛을 연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산에는 고추기름을 듬뿍 뿌린 아이스크림까지 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아이스크림 위에 스촨 고춧가루를 뿌린 독특한 맛도 있습니다. 원래 달콤해야 할 아이스크림이 이제는 보기 드문 매운맛과 조합되어 색다른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색 아이스크림 맛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렌트하는 문화의 인기. 중국에서는 최근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외로움을 달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온라인으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렌트하는 문화가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최소 20위안, 약 3달러 정도면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의 한 가게를 통해 30분 동안 동행해줄 사람을 온라인으로 빌릴 수 있습니다. 렌트 비용은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데 초보자는 1시간에 20위안, 반면 전문가는 1시간에 160위안을 지불해야 합니다. 명절이나 춘절, 노동절, 국경절 같은 연휴 기간에는 가짜 연인이 예약으로 꽉 찰 정도로 수요가 폭발합니다. 확실히 돈이 행복을 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렌트해보는 이 경험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가짜 이혼. 중국의 세법에 따르면 한 사람이 한 채의 집을 소유하고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택부터는 매도 시 발생하는 이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적은 비용만 들이면 서류상 이혼을 통해 집의 소유권을 나누고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백만 건의 가짜 이혼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이혼 합의서에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산다는 조건을 넣어둡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집을 판 뒤 곧바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숫자사가 기피되는 이유.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13일의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며 많은 엘리베이터에서 13층을 아예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숫자사가 특히 불운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이는 광둥어에서 숫자사의 발음이 죽음이라는 뜻의 단어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많은 엘리베이터에서는 풍수에 따라 4층을 건너뛰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20명의 남성과 동침해야 하는 관습. 티베트의 오래된 풍습에 따르면 미혼 여성이 결혼하기 전 최소 20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매우 드문 지역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명의 상대를 찾기 위해 소녀들은 산길을 따라 이동하며 여러 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낯선 이를 만나면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소녀는 함께 시간을 보낸 남성에게 기념품을 받아 마을장 엘더스들에게 최소 20번의 의식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엘더스들은 받은 기념품의 개수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독특한 전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흥미롭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이한 풍습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이것으로 중국에 관한 27가지 기묘하고 흥미로운 사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개에서부터 다양한 물건을 파는 편의 자판기, 튀긴 곤충 같은 기묘한 음식, 그리고 유령 결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으스스하고 이상한 이야기들 투성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